선생님, 저 당뇨 초기래요. 그런데 약을 바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당뇨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거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너무 무섭네요. 얼마 전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으신 72세의 김미진 어르신,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뇨 초기라고 하며 당장 약을 먹자고 하더랍니다. 이 나이에 당뇨까지 생기면 큰일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요. 그런데 정말 약을 시작하면 끊을 수 없나요? 할머니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진 것도 걱정이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더 무서움을 느끼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기 시작하자고 해서 놀란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내가 당뇨라고 약을 먹어야 하나? 이제 평생 이 약과 함께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라고 해서 이제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운동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생활을 바꿔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셨죠?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실천법을 너무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아주 쉬운 방법, 특히 아침 식단만 바꿔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김도진입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너무 이른 시기에 약을 시작하거나 식생활만 잘 바꾸어도 충분히 조절될 수 있었던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뇨 초기에는 약 없이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6.5에서 7.5 사이인 초기 환자들은 약 없이 식단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와 식후 활동 이 두 가지만 바꿔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아침 식단 실천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먼저 당뇨는 왜 생길까요? 당뇨는 몸속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고 운동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비만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자꾸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 음식, 즉 흰쌀밥, 설탕이 든 음료, 과자, 케이크, 떡, 국수, 흰빵 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주어 인슐린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단 음식 줄이기, 식사 순서 바꾸기,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체중 관리가 반드시 함께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식단에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혈당이 낮은 상태로 시작됩니다. 이때 갑자기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 아침 식단이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하시며 아침에 따뜻한 흰쌀밥에 국, 떡에 빵까지 푸짐하게 드십니다. 또는 간단하게 식빵에 잼을 바르거나 라면이나 떡국으로 아침을 대신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고 하루 종일 혈당이 들쑥날쑥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들쑥날쑥한 혈당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뇨를 예방하거나 초기에 관리하려면 아침 식단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흰 쌀밥, 흰 식빵, 라면, 떡,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밥을 줄이면 배가 안 찰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세요. 삶은 계란 두세 개, 두부밥 무가당 두유 한 잔, 브로콜리나 오이 같은 채소를 곁들인 식단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식사 후에도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군것질이나 간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난 꼭 밥에 국을 먹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황태미역국이나 들깨황태국을 추천드립니다. 이 국들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침 식사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흰 쌀밥 대신 곤약밥이나 귀리밥을 반 공기 정도만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조합만 지켜도 아침 식사 하나로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식사 후 20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 바로 TV를 보시거나 휴식을 취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가볍게 20분만 걷는다면 식후 혈당 상승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공원에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복도 오가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 30분 안에 걷는 습관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반복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 말면 효과 없습니다. 아침 식단과 식후 걷기 이 두 가지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뇨면 이제 떡이나 빵 같은 건 평생 못 먹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죠.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 이제 다 끊어야 하나? 앞으로는 평생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나? 이런 걱정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매일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밥, 김치, 떡, 빵, 국수 같은 음식들이 익숙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당뇨 진단이 마치 삶의 즐거움을 앗아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뇨라고 해서 떡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을 아예 평생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전처럼 마음껏 먹을 수는 없지만 초기에 혈당을 잘 관리하고 몸 상태가 안정되면 가끔씩 소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공복 상태에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매우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떡이나 빵, 국수를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이게 반복되면 췌장 기능은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떡이라도 같은 빵이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떡, 빵, 국수처럼 탄수화물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세요. 예를 들어 떡국이 드시고 싶으시면 먼저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드시고 그 다음 야채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신 후 마지막에 떡국을 드시는 겁니다. 또는 빵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가당 두유 한 잔이나 삶은 계란을 먼저 먹고 그 다음 오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빵을 조금 드시는 식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식후 피로감이나 졸림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절대 먹지 마세요 라는 금지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과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몸은 훨씬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요즘은 시중에 밀가루나 설탕을 대체해서 만든 맛있는 간식도 많이 있으니 이런 걸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당뇨는 절제의 병이자 관리의 병입니다. 처음에는 조심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면 그 이후엔 소소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난 이제 아무것도 못 먹어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대신 어떻게 먹을까? 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약 없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떡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당뇨 진단 후 떡은 금지라고 듣고 우울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위에 3단계 순서를 알려드렸고 그 이후로는 떡을 드시고 싶을 때마다 계란, 두부,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마지막에 작은 송편 2~3개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는 오히려 더 안정됐고 할머니는 이젠 떡을 먹어도 불안하지 않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또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68세의 박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화혈색소 6.8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약 복용은 미뤘습니다. 우선 식단 조절과 운동을 조금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식단을 정확히 실천하셨고 매일 식후에 산책을 빼놓지 않으셨죠. 3개월 뒤 다시 검사했을 때 당화혈색소는 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1년 넘게 약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세요. 이처럼 먹는 것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식단의 힘은 강력하고 효과는 빠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 대신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당뇨가 왔다고 무서워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관리를 시작해서 잘 관리한다면 예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고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특히 아침에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둘째, 곤약밥이나 황태미역국처럼 저혈당 지수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셋째, 식후 20분 걷기로 혈당 상승을 차단하세요. 넷째,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하세요. 꾸준함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잘하다가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실패하고 며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세요. 그렇게 계속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무섭고 우울한 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약 없이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에 있는 삶은 계란 하나, 두부 반모, 두유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 20분만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의 혈당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그럼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